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홈에서 프랑크푸르트를 3대2로 제압하며 드디어 그룹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전반 14분경에 다이어의 결정적인 실수로 선제골을 내어주며 위기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로부터 6분 후인 20분경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으로 동점, 28분에는 케인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역전, 그리고 36분에는 손흥민의 환상적인 추가골로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은 후반 프랑크푸르트의 추격골로 인해서 결승골이 되었죠. 오늘 경기에서 가장 최고의 활약을 보인 선수는 개인적으로 단연 손흥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전반에만 기대 득점 0.94골을 창출했고 그중 2골을 넣으며 확률보다 1.06골을 더 넣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통계 사이트에서는 손흥민이 오늘 총 5개의 슈팅을 했고 그 전부인 5개가 모두 유효 슈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효 슈팅 100%라는 미친 정확도를 보여준 것이죠.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 멀티 득점으로 챔피언스리그 역대 18, 19호 골을 득점했고요. 이 기록은 전설 호나우지뉴의 18골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페르난도 토레스, 가레스 베일의 20골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손흥민에게 어시를 한 케인과의 조합도 한번 봐야겠군요. 손케 듀오는 이번 공격 포인트로 그들의 기록을 50개로 늘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43개, 챔피언스리그에서 2개, FA컵에서 2개, 유로파리그 1개, 컨퍼런스리그 1개, 유로파리그 예선 1개, 이렇게 총 50개의 골을 합작해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흥민을 전담으로 마크해야 했던 프랑크푸르트의 수비수 투타에게 오늘 밤 악몽까지 선사했습니다. 투타는 손흥민을 막는 것을 계속 버거워하며 결국 옐로우 카드 2장 누적으로 카드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손흥민은 멀티 득점과 더불어 상대의 인원수까지 줄여버리는 맹활약을 펼쳤던 것이었죠. 토트넘이 경기 막판 실점도 했고 계속해서 위기를 겪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 이 퇴장 유도는 오늘 손흥민의 멀티골과 더불어 승점 3점을 따오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번 챔피언스리그 총 32개의 팀 선수들 중 유일한 기록을 하나 세웠더군요. 정말 만들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사실 흔하지도 않아서 집계조차도 잘 볼 수 없는 항목이죠.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모든 팀의 선수들을 통틀어서 5경기를 치르며 오롯이 혼자만의 능력으로 2명의 상대 수비를 퇴장시킨 유일한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을 막던 마르세유의 백스리 중 오른쪽 스토퍼인 은벤바를 다이렉트 레드카드로 퇴장시켰고 오늘은 자신을 막던 마찬가지로 백스리 중 오른쪽 스토퍼인 투타에게 손흥민 스스로 모두 옐로우 카드 2장을 유도하면서 퇴장까지 시켜 혼자의 힘으로 2명에게 레드카드를 만들어낸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조직적인 협력 수비로 막지 못하면 1대1로는 수비하기 정말 까다로운 선수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이건 지난 시즌 아스날의 홀딩이 투타처럼 손흥민을 막다가 옐로우 카드 2장을 받아 퇴장당한 후 손흥민을 애초에 혼자 막아서는 안 되었다는 불만을 토로했던 다큐멘터리에서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골 장면입니다. 오른쪽 에메르송부터 빌드업을 해서 올라오는데 우측으로 쏠려있던 히샬리송은 왼쪽 스토퍼 은디카가 중앙의 해리케인에게는 하세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전담으로 막던 투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중앙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메르송의 패스가 케인을 향해 가자 케인은 공을 받으러 내려오고 히샬리송이 침투를 시작합니다. 은디카는 히샬리송을 따라가고 하세베는 케인을 따라붙는데 케인이 이쪽으로 돌아 나오니까 투타가 수비 커버를 위해서 케인 쪽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손흥민 앞쪽에 공간이 열리게 되고 손흥민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며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케인은 뒷공간이 열린 손흥민에게 즉시 패스를 연결했고 그 패스가 손흥민이 달리던 앞쪽 공간이 아니라 다소 뒤쪽으로 왔기 때문에 손흥민은 2번 볼을 긁어오며 슈팅 모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동작으로 인해서 다소 스피드가 떨어지는 장면이 보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볼로 만들어 수비들이 따라붙기 전에 빠른 타이밍과 정확한 슈팅으로 이른 시간 내에 동점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스피드, 침착함, 결정력,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뤘던 득점이었죠. 하지만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득점은
두 번째 발리 슈팅이었습니다. 호이베르가 히실리송에게 패스를 하는 순간 하세베는 여전히 케인을 막고 있었지만 이때도 투타가 손흥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야키치가 손흥민을 막고 있었습니다. 투타는 백스리 간의 간격을 유지하며 중앙을 커버하고 있었죠. 그리고 호이베르가 잃을 뻔했던 공의 소유권을 다시 가져가며 침투를 시작하는데요. 이 순간 프랑크푸르트 수비들이 골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우측 윙백으로 나왔던 야키치가 고개를 순간적으로 돌리며 세세뇽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세세뇽이 침투를 시작하거든요. 야키치는 프랑크푸르트의 최우측 수비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투하는 세세뇽을 막기 위해 따라갑니다. 그럼 손흥민이 비게 되는데 이건 원래 데인마크 기준으로는 투타가 전담입니다. 하지만 투타는 현재 수비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공간 커버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공간을 지키러 들어가면서 고개를 한번 돌리며 손흥민을 체크합니다. 이때까지는 손흥민도 박스 안 중앙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타는 이 한 번의 손흥민 위치 확인 이후로는 호이베르와 공을 주시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투타의 마지막 체크 이후 순간부터는 밀려 들어가는 수비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멈춰서서 앞쪽에 슈팅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호이베르는 홀로 남은 손흥민을 보고 그림 같은 컷백성 크로스를 올려주는데요. 손흥민은 왼발 쪽으로 오는 공을 망설임 없이 논스톱 발리슛으로 골 네트를 찢어버릴 듯한 슈팅을 합니다. 정말 발등에 제대로 걸렸는데요. 최소 석 달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슈팅이 환상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발리슛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슈팅 강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공의 속도가 정말 벼락 같았다는 점과 슈팅이 골대 위로 뜨거나 수비들에게 블록당하지 않는 정말 이 딱 열린 사이를 가르고 지나가면서 모두를 반응조차 못하게 얼려버리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던 슈팅이었다는 점입니다. 논스톱 슈팅으로 수비들에게 자신에게 달라붙어 수비할 타이밍을 주지 않았고 정확한 임팩트로 슈팅 강도와 슈팅 궤적까지 완벽하게 가져갔던 두 번째 득점. 손흥민 선수 역시 대단하십니다. 오늘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역시 두 경기 연속 빛났던 손흥민과 세세뇽의 케미였습니다. 세세뇽은 정말 손흥민과 찰떡궁합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도 손흥민이 침투하자 바로 뒷공간으로 침투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효슈팅으로 연결됐었죠. 비단 이 장면뿐만 아니라 세세뇽은 이 경기에서 수차례 손흥민을 향해 지체하지 않고 원터치 침투 패스 또는 낮은 측면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페리시치처럼 템포를 잡아먹거나 높게 뛰어서 반대로 보내는 크로스와는 달리 손흥민의 장점인 스피드를 이용할 수 있는 뒷공간 공략에 최적화된 왼쪽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뇽아, 이번 시즌은 정말 부상 없이 길게 가자. 부탁한다. 그러고 보니 손흥민 선수가 이번 라운드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네요. 바로 2주의 골 후보이자 2주의 선수, 이렇게 두 개의 부문 모두에서 이름을 올린 유일한 선수입니다. 손흥민 정말 최고의 경기를 펼쳤음을 다방면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투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